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김문수 이제 장관 그 청문회를 하면서 반일이냐 친일이냐 이런 문제, 국적 문제가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할아버지가 정말 일제시대 때에 국적이 어디였느냐, 그게 우리나라냐 아니었느냐, 자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크게 다투어 싸웠던 이 이제 국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격세지감을 느끼고 깜짝 놀랐는데요. 정말 당연히 우리 어릴 때는 이제 8월 15일 광복절날 되어지면은 당연히 이제 운동장에 어릴 때 가가지고 노래 부르고 이제 그날이 바로 해방절이요, 우리나라가 새롭게 시작되어진 건국절이다, 나라가 새로 시작됐다, 나라, 자 이렇게 다 이제 상식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교조나 아니면은 그 이제 운동권에서 새로운 이렇게 교육을 받았던 사람, 뭐 이런 젊은 층의 사람들이나 또 이렇게 김구척에 있어 가지고 좌파의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저변에 이런 그 빙산이 일과같이 드러나는 것이 뒤집어졌는데요. 이것은 이제 이승만주의냐, 김구주의냐, 아니면은 1919년 쪽의 김구 상해주의냐, 아니면 하와이 김구 쪽의 친미주의냐, 뭐 이렇게 이제 친일, 반일, 이게 더 나아가서 친북과 반북, 뭐 이런 것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폭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게 역사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는데요. 이렇게 분노를 내고 다룰 줄을 몰랐는데, 이런 것은 80년이 이제는 지났는데 열등감이 아니냐, 트라우마가 아니냐, 패배주의와 피해의식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강박정에서 아직까지 트라우마에 허덕이고 있는 것 같다 하는 그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서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간단히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나라가 없으니까 독립운동을 했지. 그건 뭐 같은 질문입니다. 자, 그러면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조들은 국적이 일본입니까? 나라가 다 뺏겨서 일본으로 강제로 다 그러면 편입된. 저의 부모님, 후보자의 부모님 일제 치하의 국적이 일본입니까? 일본이지 뭐 그걸 모르십니까? 아니 일제 시대 때 일본 이야. 우리나라 말이 되는 사람들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다들 무슨 웃어요. 말씀을 하세요? 아니 일제 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전부 다 일본 일제 시대 때 그럼 국적이었다고요? 우리나라 국적이 전부 한국입니까? 무슨 그걸 말? 어떻게 인정하는 사람이 국무위원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인정은 무슨 인정이에요? 자,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죠. 자, 엄청난 괴리가 있습니다.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청문회지만은 일제 시대 때 무슨 한국이 국적이 있었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국적이 있어요? 자, 저는 이것이 다 김문수가 옳다고만 말하는 것보다도 정말 이런 그 큰 극과 극이 간극이 있다 느꼈는데요. 자, 이게 한 가지뿐만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 주필 양상훈 그 주필이 칼럼을 잘 말해 주는데, 요약적으로 여기 참 들어볼 만한 게 있었어요. 이 한국 사이의 반일 캠페인은 대부분 경우에 실보다 덕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용한다는 것이죠. 해방된 지 80년이 되어 가고만 여전히 이 반일 영화의 간격이 들어차고, 또 일본 제품이 계기만 생기면은 불매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도 벌이고 하던 그런 것이 이제 조금 사그러진 것 같은데, 이 좌파가 강력하게 들어서면서 친북 좌파지요. 자, 이러면서 이 반일에 대한 엄청난, 이게 문재인 때에 가장 심했습니다. 뭐 후쿠오카 이제 이 오염수뿐만 아니라 그 앞전에 그 무슨 그 제품 문제, 엄청난 일이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폭발이 돼 가지고 이 정신대 그 동상 세우는 것도 얼마나 이런 문제를 지금 갖고 있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후쿠시마 오염수 때문에 우리 수산물이 그 위험하다고 시위를 벌이면서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해서 뭐 다 죽는다, 이제 그 미국산 소고기처럼 다 죽는 게 생겼다, 이렇게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치고 데모하고 민주당에서 했는데요. 반응이 시큰둥하고 수산업자들
짜도 우리 죽게 생겼다. 민주당에 이제 반발을 하니까 적각 횟집에 가가지고 회를 단체로 먹고 잘 먹었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조 6천억 원이나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보상도 하고 이 캠페인도 하고 이렇게 조사를 검사하는데 1년이 걸렸는데 1조 6천억이 걸렸는데도 아직도 이 반일에 아주 목을 걸고 이제 반일로 지금 아직도 난리를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반이라고 하는 안티, 반이라고 하는 것은 약자가 강자에게 갖는 감정인 경우인데 한국과 일본은 이제 약자 대 강자 구도가 아니다.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GNI가 1980년대에 일본의 그때만 해도 일본의 5분의 1에 불과했는데 이제 일본을 추월했다. 그리고 그리고 국가 전체 GDP 1980년에는 17배 차이가 났지만은 요게 이제 30년이 지나고 지금은 2.5배 차이로 줄었다. 2.5배. 그 나라가 워낙 이제 크고 또 요 GDP는 요렇게 줄었고요. 국가 신용 등급도 무디스, S&P, 피치 등 3대 기관 전부에서 한국이 일본을 앞섰다는 것입니다. 이 앞으로는 훨씬 더 앞으로 우리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출 경쟁력을 가졌는데 그것도 일본의 턱 밑까지 다 따라왔다는 겁니다. 수출 경쟁력도요. 그리고 기초기술과 국제적인 평판도 이런 것도 K-팝 드라마 이런 걸 보면은 지금 거의 이제 절대로 이게 가소할 것이 아니고 일본에 수그릴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 예를 들어서 일본에 월급을 받는 사람이 공대를 졸업하고 최고의 좋은 학부 나와가지고 일본 중소기업에 취업에 6년 됐는데 우리나라의 월급의 절반밖에 못 받는다고 아우성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강박증, 피해의식, 이 독립기념관에 대해서 논란에 대해서도요. 민주당 쪽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정부가 일본에 매국을 한다. 자, 이번에 이거 독도 조형물, 이야, 그거 한 평짜리를 그거를 한 두 군데 있는 것을 그 모서리에 좀 치웠다 해가지고 일본에 매국한다. 일본에 이제 나라를 넘긴다. 독도도 넘기려고 한다. 자, 이러면서 이제 나라를 팔아먹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더불민주당의 그 사무실 그 뒤에는 완전히 독도의 그 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또 어린 애들, 학생들 자극을 시키고 난리가 지금 났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중에서도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없는 것이 일본의 군사력에 대해서 언제나 우리가 구둣발에 일본 자위대가 짓밟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얼마 전에 주장하기를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다시 발을 들인다는 표현을 썼다는 겁니다. 자, 이런 말도 우리가 무의식 속에 박혀 있어요. 군합발로 언젠가는 쳐들어올 것이다. 하도 영화를 이제 많이 봤으니까. 자, 이렇게 한일 양국 군사력을 볼 때 침범을 걱정해야 될 게 이제 일본이 걱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통계를 쭉 내놨네요. 군사력 순위에서 한국은 세계 5위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5위, 6위. 그리고 일본은 한국의 한참 밑에 몇 단계로 내려간답니다. 그리고 한국의 첨단 무기 수출이 200달러인데 일본은 거의 제로라는 겁니다. 이 첨단 무기 수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로라는 겁니다. 우리 국방 백서에는요, 이제 해상 자위대가 조금 앞서 있다. 그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 사방이다, 바다니까. 그래서 특수성 때문에 그런데 그것도 4대 6이나 4.5대 5.5 정도로 거의 이제 비슷해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근데 육상 자위대는 한국의 상대도 안 되는데 이 양국 육국군이 전면전 싸움이 일어나면은요, 세계 최강급 현무 미사일을 쏟아부으면 일본이 그냥 마비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느 사이에 이렇게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적인 이제 강국이 되어지고 선진국이 되어지고 이 돈도 잘 벌고 모든 면에서 일본의 그 20년 잃어버린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는 일본에 대해서 너무 이제 이 나라가 쳐들어오면은
이렇게 나라가 지금 또 언젠가는 잡히게 될 것이다. 이제 군화에 밟히게 될 것이다. 점령당을 이런 그런 프레임은 이것이야말로 이제 일본 팔이라는 것이죠. 예, 우리가 무슨 팔이 세월호 구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게 이제는 이것을 윤 대통령이 이제는 전 세계에 나가서 국제 공조를 하면서 우리가 북한을 대응을 하고 그리고 일본과는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 때문에 너무 미래를 나가야지 하면서 이제는 한미일 공조를 통해서 우리가 더 큰 것을 얻어오자. 전 세계를 바라보자. 해양 세력으로 나가자. 그리고 이 북중 너를 상대하자. 이거 얼마나 진보적이고 이거 상당히 이게 국제적이고 이런 기독교적이고 이거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 이런 점에서 참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아직도 일본 식민지 트라우마 벗어나지 못한 이 학생들에게 정치적으로 이용이나 이 반미, 반일 이런 것을 이용이나 하고 있고 주입을 시켜서 자꾸 이런 피해 의식, 트라우마에 시달리도록 만들면서 이중적으로는 미국에 가서 자녀 보내고 박사학위 공부시키고 돈 갖다 주고 일본에 여행 가서 열심히 다니고 이런 것에 이제 그만하자는 것입니다. 그만하자. 이게 싸우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벌써 이승만과 김구주의냐? 우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고 친북으로 해야 됩니까? 친미를 우리가 가야 됩니까? 친중입니까? 친미입니까? 그리고 우리가 친일을 해야 됩니까? 반일을 해야 됩니까? 예? 친일은 안 하더라도 반일은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가지고 파리를 이제는 그만두기를 바랍니다. 이까지 논평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